힘이 되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입니다. 자, 추석을 끝내고 온 첫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절 후유증은 생각보다 컸는데요.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감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3.5%, 코스닥은 더 내렸습니다. 4% 가까이 내렸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래도 관심 가져볼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 어떠한 멘트를 남겼는지 와글와글과 함께 정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4부 출발!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서울경제TV에서 오늘 하루 종일 전문가들이 정리해드린 관심 종목들을 모두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진행됐었던 이벤트의 당첨자도 여기에서 공개하게 되는데요.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이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종목 와글와글 곧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화면 보시죠. 터치스크린 전문 기업인데요. 일단은 올해 일단은 9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지난 2년간 주가가 상장 이후에 거의 상승다운 상승 나오지 못하면서 2009년 9월 상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만 했던 그런 기업인데요. 이제 올해 이제 9월 달에 들어서면서 기관들 매수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 들어섰고요. 일단은 차트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요 이제 저항선인 121선, 241선까지 뚫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거래량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부터 이제 전경 용역 방식의 구미 공장이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되면서 9월 달부터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을 신제품을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모린스도 신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 9월 달에 신제품 출시를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은 터치스크린 규모가 일단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일단 전년 대비해서 약 96% 정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러한 터치스크린 패널 관련주들이 일단 올해 특히 이제 모린스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일단 새로운 ITO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G2 방식으로 이제 새롭게 개발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STX 그룹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인수와 관련해서 역시 부담감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수면위로 올라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기 대응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BDI 지수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해상 운임이 상승하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펜오션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의 매수가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차트상 바닥 탈출 패턴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상승이 나온다면 맞물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8,400원 정도 보겠습니다. 지금 8,510원이니까 좀 밀려서 내려온다면은 저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목표가는 9,3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7,800원 정도로 짧게 이렇게 가시는 게 가장 무난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다라면은 그동안에 대한항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유가가 급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하면서 아무래도 매출액이 늘어나긴 해도 실적, 그러니까 마진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적자를 좀 기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유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적자 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영업이익을 좀 기록한 반면에 2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적자를 좀 기록을 했지만은 그 폭은 상당히 조금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유가 급락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또한 그리고 보신다라면은 지금 인천공항에 지금 관광객들 보시면 339만 명, 그러니까 지금 사상 최대를 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만큼 여객 수요가 지금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지금 기관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영향력보다는 기관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큰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쌍바닥을 찍고 뭐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한 부분은 아닌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 증가, 그러니까 기관의 순매수, 그러니까 매수 증가로 인한 거래량 증가가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급속급탄경 및 난방용 배관제 그리고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뿐만 아니라 기금속 추출을 통한 비철금속 재생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금관련 테마주로 고려아연과 마찬가지로 금관련 테마주로 분류되기도 하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상당히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그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락이 크지만 또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음양 패턴이 예상이 되면서 오늘 쪽에서 양봉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VCR 만나봤는데요.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관심 종목의 대응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은 모린스를 한 3주 전에 들고 오셨다가 다시 한번 추천하십니다. 목표가를 1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셨고요. 모린스 3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다 하셨는데요. 9월 신제품 출시 기대도 있고 이 터치스크린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모린스가 주목받을 이유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STX 펜오션 들고 오셨는데요. 역시 다시 한 번 더 들고 오시는 종목입니다. 하이닉스 인수와 관련해서 부담이 있지만 당장 수면 위로 올라올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목표가가 9,300원 정도 적당하겠네요. 라이징스타 홍희진 팀장은 대한항공을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 매도 의견에 급락했지만 이때를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하셨는데요. 유가 안정화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설정하셨고요.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오늘도 단기 종목으로 애강 리메텍 들고 오셨습니다. 목표가가 2,500원이네요.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영훈 대리는 세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요. 먼저 요즘 최근장의 돌파구는 실적주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이닉스 하반기에 이익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고요. 이 대만 경쟁업체들의 감산 소식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이고요. 현대제철 고로 3호기 완공으로 수익성 상승 예상된다 하셨습니다. 이 목표가는 12만 원이고요. 마지막으로 KB금융 올해 최대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셨는데요.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설정하셨네요.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대응 전략까지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냉철한 판단은 필수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뜨거운 종목을 확인해봐야겠죠. 종목 토크 베스트 5입니다. 낙폭을 이용한 어느 정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시점 이 기계업 쪽에 대한 투자 심리는 지속적으로 고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장에서는 조금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권 모멘텀이 강화된다고 한다면은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상승 기대도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9월 들어서 기관이 한 4일 연속 매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다졌지 않나 그런 좋은 어떤 수급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가 공격적인 리포트를 내면서 뜨거운 종목이 차가운 종목으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 리포트는 사실 한번 살펴보면 어떤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하향되기 때문에 2012년도 간다 그래도 항공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정적인 리포트였고 목표 주가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많이 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77,000원 정도에 갖고 있던 대한항공의 목표 주가를 뭐 41,000원까지 거의 뭐 현재 주가보다 거의 근접하는 흐름이 나는데 실제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여타 증권사보다 약간 그 종목이나 어떤 발생 상품에 대한 리포트 좀 공격적이다는 걸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같은 그 유가 같은 경우에도 뭐 200불 간다고 엄청 소리쳤던 증권사가 이쪽인데 제가 물론 뭐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장 자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뭐 약간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말자. 만약에 이 종목이 고가에 있었다면 약간 경계합니다만은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좀 밑에서 좀 사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뭐 노무라 증권 창고를 통해서 한 68,000주 골드만삭스 창고를 통해서 16,000주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약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약간 낙폭 과대 측면 그리고 최근에 5일 연속 들어왔던 기관의 수급을 가지고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주들의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장 현재 3.3%대 하락을 하면서 38,80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38,000원에 대한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 금융주들이 좀 큰 폭의 반등을 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에서만이 유독 금융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이라든가 낙폭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KB금융을 비롯한 금융주들도 조금은 낙폭을 만회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KB금융에 대해서는 38,000원대의 지지 라인을 한번 믿어보고 단기 상승에 대한 가능성으로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우선 한 32,000원까지 다시 고공권 행진을 달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뚫는다면 한 36,000원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가는데, 물론 시장에서는 사실 지난 9월 10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루비통 매장에 대한 어떤 효과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루비통 매장 효과가 호텔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사실 그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영향 자체가 실적으로 이어지는 데는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최근 주가 흐름은 약간은 그런 걸 반영하고 올라왔다는 데 대해서는 약간은 심리적인 기대치가 좀 반영됐다는 면을 좀 드리겠고, 결정적으로 뭐 루비통 개점 효과도 있습니다만 기존적으로 요거보다는 실적입니다. 사실 지금 컨센서스 나오는 것도 3분기 영업이익이 대략 한 기존 209억에서 266억 정도 좀 증가한다고 나오고요. 가장 큰 모멘텀은 중국하고 일본 관광객, 즉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중산층의 어떤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가 사실 일본인데, 일본이 3월 지진 이후에 실제적으로 어떤 해외 쪽으로 계속 관광을 돌립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 엔고 현상, 엔화가 좀 저렴해서 그런 것만 아니고요. 일본 자체에 대한 관광산업 인프라에 대한 불신감이 증가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약간은 국내보다는 국외, 가까운 한국이라든지 중국으로 여행 수요가 증가한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세를 보이던 이 정유업종이 조금은 시작과 함께 좀 상승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유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는 그런 시점인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 WTI 기준으로 90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정유업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이 단계적으로 유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국제 공조에 따른 경기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 또 그리스라든가 이 유럽 재정 위기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는 단계적으로 90달러 회복 이후에 100달러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리겠고,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SOE 어느 정도 유가와 변동락을 같이 하는 종목군들은 조금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종목 5가지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순서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종목들의 대응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신기원 전문가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SK이노베이션 눈에 들어오는데요. 유가 상승에 따른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표가는 18만 원이고요. 호텔 신라이, 루이비통 개점에 따른 심리적인 기대 있지만 그보다는 기본적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목표가는 36,1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다음은 KB금융입니다. 은행주 오늘 유럽계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동반해서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KB금융 과도한 하락에 따른 단기 반등 구간으로 예상해본다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43,0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다음은 대한항공입니다. 골드만삭스 리포트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지나친 우려는 필요 없다 하셨습니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하셨는데 목표가가 63,800원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오늘 기계업종의 낙폭도 꽤 컸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낙폭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목표가는 24,0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만나보겠습니다. 최병권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조금 변동 내용이 있는데요. 카프로와 STX 페노션, 현대글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새롭게 편입하신 종목이 게임빌입니다. 이 종목 관심 있는 분들은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입니다. 변동 내용은 없습니다. 새 종목이 그대로 담겨있죠. 현대산업, 오시자이, 동부건설입니다. 새 종목의 관심 종목 대응 전략 모두 챙겨보시고요. 자, 다음은 최희용 전문가입니다. 두 종목이 그대로죠. 하나투어와 신한지주입니다. 대응 전략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입니다. 역시 두 종목을 그대로 보유 중이시네요. 롯데 미도파와 셀트리온인데요. 두 종목의 변동 내용도 없습니다.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입니다. 영업무역 놀라운 수익률 거두고 있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대로 유지됩니다. 두 종목의 대응 전략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신용훈 전문가입니다. 세 종목이 그대로 유지되네요. 기아차와 리드코프, SK 담겨 있고요. 종목의 대응 전략 또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각각의 종목 대응 전략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냉철한 판단은 필수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 정리를 못 해드립니다. 대신에 이 센티비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통해 이 종목들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관심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또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은 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보람이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인데요. 추석을 끝나고 왔더니 종목 포트폴리오가 난리가 났습니다. 포트폴리오 살짝 살펴보면요.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은 총 3종목이죠. 네오이즈게임즈, 대우조선해양, 모린스 담겨 있는데 네오이즈게임즈, 대우조선해양이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린스만이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데요. 네오이즈게임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하지만 이 모바일 게임 업체로의 변화를 준비 중이다. 이 성장성에 기대해 보면서 목표가가 82,000원이었습니다. 매수가가 6만 원이었는데 꾸준히 보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얼마였죠? 53,600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정도 손실을 거두고 있지만 그래도 모바일 게임 업체로의 성장성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말도 더듬습니다. 한 종목 더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의 낙폭이 그대로 이 포트폴리오 저희 대우조선해양 손실폭 낙폭과 똑같습니다. 매수가가 25,500원 그리고 목표가가 34,500원이었는데 오늘 7% 하락했었죠. 제 수익률도 마이너스 7%입니다. 네, 그동안 그래도 꾸준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수주 소식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호재가 됐었는데 오늘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선박의 배출가스 규제가 내년부터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LNG선의 발주 물량이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에 반박 기사로 대우조선해양은 여기 규제에 따른 대비가 철저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업계 2위인 중국 업체들과의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러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성장성 기대해 보면서 홀딩해 보겠습니다. 한 종목 더 남았죠. 이 종목은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9%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66,410원이었고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설정을 해둔 종목입니다. 모린스는 올해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9월에 삼성에서 셀록스 출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9월부터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하는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님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반등을 더 나오게 된다면은 수익률도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해 보겠습니다. 오기철 차장님도 한 12,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셨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3종목 동그라미 시리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짜잔! 네오이즈게임즈 10%, 대우조선해양이 20%, 모린스가 20% 담겨 있고요. 나머지 현금 50%는 그대로 보유하겠습니다. 자, 제 종목의 성적이 어떨 것인지 전문가 의견도 한번 이쯤에서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보증권 오기철 사장님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기철 사장님이 주셨던 관심 종목이었죠. 이 모린스가 유일하게 제 포트폴리오에서 빨간불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 종목부터 한번 살펴주시죠. 일단 시장이 좀 어려운 가운데 오늘 일단은 모린스 같은 경우는 좀 잘 방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장중에 7,500원 부근까지 좀 올라갔다가 지수가 워낙 좀 많이 밀리면서 이 종목 역시도 한 100원 정도 오늘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아직까지 일단은 많이 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400원대 이제 편입하셨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제가 오늘 좀 상향을 시켜드렸는데 그때까지 좀 홀딩 하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달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고 새로운 신제품 출시에 맞물려서 그동안 주가 하락을 이어왔었는데 이제는 일단 상 방향으로 주가도 상향 방향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어서 모린스 같은 경우는 계속 홀딩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린스 한번 추가 대응 전략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나머지 두 종목에 대한 점검을 받아보고 싶지만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기회에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오기철 사장님과 제 포트폴리오 점검해봤습니다. 자, 출석 체크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소나무 7님 추석이 끝났는데도 올라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아주매님께서 글 남겨주셨는데요. 추석 지내고 나니까 장이 왜 이런가요? 내일은
쨍하니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필명 개미투자자님께서는 추석에 들어간 돈 주식으로 다시 메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돈은 벌어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네요. 자, 그리고요. 이벤트 새로운 거 함께하고 있었죠. 바로 오늘부터 함께하는 갈색 추억 이벤트입니다. 마이걸님께서 갈색에 관한 추억을 남겨주셨는데요. 작년에 어쩌다 보니까 위아래 갈색 옷을 입고 회사에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나무라는 별명이 지어졌다고 하십니다. 괜찮은 별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걸님께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요. 그리고 앞서 글 써주셨던 두 분께 총 3분께 행복한 부자책 드리고요. 코스피 마감주 마치기 이벤트 가슴 아프지만 마이너스 3.5% 1749.16포인트로 마무리가 되고요.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셨던 분이 필명 제주는 고음님께서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셨습니다. 선물 약속한 대로 드려야겠죠. 정윤성 신기원 전문가가 집필한 책입니다.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와그라그 게시판 모두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홍민수 팀장과 함께 고액과에 받는 날이죠. 내일도 꼭 함께 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